안녕하세요. 경기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특성급 경주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선발하고 우수급은 다소 좀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 정동환의 후미를 막해 나갔었던 송영진이 직선에서 취입승부로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이후 첫 우승으로 125배라는 대박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배당이 좀 많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의 실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4경주 고재필의 김일권을 공략해 나갔었는데요. 고재필의 선행을 김일권이 직선에서 취입 나서면서 복승만 10.1배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광명 우수급 6경주도 박동수의 박정욱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박동수가 박정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복승만 11.7배가 나왔었고요. 광명 우수급 10경주도 그렇습니다. 김주석의 양진우를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진우가 직선에서 취입 성공하면서 다시 복승 13.2배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는 좀 아쉬웠어요. 정희성을 중심으로 최원재하고 김종재를 공략했습니다. 최원호와 공략했었는데 최원호하고 김종재가 동반 입상하면서 39.1배라는 배당이 나왔습니다. 정희성이 최원호의 후미를 공략할 것으로 생각해서 경주권을 권해드렸었는데요. 정희성이 하필 선행 나섰던 조성현의 후미를 공략해 나가다 보니까 최원호가 저치기 타임이 나왔었고 후미를 김종재가 따라 나서면서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원호의 버티기를 먼저 생각했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좀 아쉬움이 큰 경주였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배당을 생각해서 접근했었던 것이 전일과 같은 결과가 발생이 되고 말았었는데요. 좀 더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수급하고 특성급이 펼쳐지는 부산 경주는 우수하고 특선 1, 2착 진입한 선수들은 무조건 결승 진출하고요. 3착 진입한 3명의 선수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진출하기 때문에 3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복승에서도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경주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선발급은 2차권 진입한 선수 2명이 결승 진출하게 되고 우수급은 2착 진입한 선수 1명만 득점 높은 1명만 결승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도 1, 2착권 진입한 선수는 모두 가고요. 3차권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1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3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노태권하고 고재필, 엄정의 다툼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득점만 놓고 본다면 노태권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고재필은 힘을 쓸 수가 있고 엄지원과 넓게는 충청권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재필이 힘을 쓰게 된다면 노태권, 엄지원이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가다가 오히려 고재필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고재필의 버티기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긴 한데, 노태콘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 우선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엄지영 전이라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엄지영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찬수, 김일권, 김용남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대승도 전일은 고전했습니다만 선행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4파전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박찬수가 시속감이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일권하고 김용남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같은 시속감을 발휘해 나간다면 박찬수가 복승의 중심이자 쌍의 중심으로 충분히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는 송대호가 전일은 좀 안일한 경주냐 펼쳐 나가다가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결승 가야 되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성은 쉽습니다. 아무래도 김상인, 유현종, 김성진 안에서 송대호의 후미권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상인도 그렇고 김성진도 그렇고 힘을 쓰는 선수라는 점에서 유현종이 후미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 이인호 전일도 괴력을 발휘해 나갔어요. 혼자 달아나는 편성을 경주를 펼쳐 나갔었는데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정관이라든지 박일영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일영의 선전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5경주는 조용현이 전일 2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속감은 괜찮았었다는 점, 편성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조용현 입장에서는 김범준관에게 나가고 호민은 동기생인 정동환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안에서 해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범중도 컨디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용현과 힘대결 펼쳐 나간다면 배당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노태권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재필의 선행감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엄정도 공백기 이후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평하고 미원팀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가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태권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태권하고 엄정은 또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뭉치게 된다면 오히려 고재필이 반대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축선정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권이 예전 같은 시속감을 발휘해 나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4번이 총대를 매야 될 것 같아요. 그 뒤를 2번하고 6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엄정도 2차권 진입하면 결승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노태권도 그래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점만 고재필이 적절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머리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주연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상진도 후미권에서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재필이 타이밍 잡는 데 있어서 수월할 것 같아요. 직전 회차 11초 때 7 기록하면서 버텨내면서 머리까지 치면서 결승까지 갔었던 고재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2번하고 6번 싸워주기만 한다면 고재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고재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노태콘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번 편성 엄정이 전혀 저측이 나서려다가 밀려났어요.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만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재필하고 노태권이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필도 전일 타종부터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결승각에서 노태권을 뒤다 두고 간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엄정 전일 저측이 나서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반격 나설 수도 있어요. 엄정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6번 중심으로 4번이라든지 6번 중심으로 2번 정도는 충분히 엄정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고재필하고 노태권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고재필이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2번에서는 엄정하고 노태권이 싸워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하죠. 박찬수, 김일권, 김용남 전일 취임 나서면서 머리쳤었던 선수들입니다. 박찬수는 힘으로 버텨냈었고 임대승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용남하고 김명중은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김용남이 전일처럼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번이 앞장서고 박찬수가 몰고 갑니다. 그 뒤를 3번이 막혀 나가면서 구디는 김용남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용남이 이 사이로 들어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주가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박찬수가 타이밍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찬수는 점수가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2차권 진입했다가는 88점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승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결승 갈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에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하고 3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남의 직선 추입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칼축 나섰었던 김용남 2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3번입니다. 2번,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박찬수가 보여줬었던 거 있기 때문에 박찬수 중심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일권이 박찬수의 뒷자리를 김용남이 물고 가게 된다면 김일권이 어설픈 작전 펼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김일권이 2번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1번 김대승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번 김일권의 선정 가능성, 3번 김일권이 김용남하고 추입 맞대결을 펼쳐나간다면 김일권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3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일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시속감적인 면에서 박찬수가 보여줬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복승의 중심으로는 쌍의 중심으로는 박찬수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하고 김용남인데 아무래도 미혼이기 때문에 파업을 안 했었던 김용남보다는 파업을 했었던 김일권과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에요.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4번 송대호 전일은 좀 안일한 경주력 펼쳐나갔습니다. 자리 선정에서도 파업했었던 선수들에게 밀려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좀 앞자리를 잡다 보니까 후미 견제 나서려고 하다가 결국 받지도 못했고 취입도 나서지 못하면서 3차권에 만족했었던 송대호.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상인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적인 후배예요. 여기에 김성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유현정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데 아무래도 금정하고 도안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연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송대의 뒷자리는 유현정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유현정 한 바퀴 때렸는데 막판 종속이 끝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김상인도 있고 김성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상인이 초반부터 4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자리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초반부터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상인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송대호의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주력 4번하고 1번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 배당이 저배당으로 송대 중심으로 저배당으로 뚫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상인도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김성진의 선행을 김상진이 활용해 나가고 전일 김용대가 나름대로 좀 승부 의욕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마크 실패하면서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김상인의 뒤를 확보하게 나가게 된다면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1번을 중심으로 1번, 7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과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7하고 1-3은 송대호가 만약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배당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송대호 중심으로 후착 찾기입니다. 유현정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유현정과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4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2인우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금요경주, 토요경주 때는 강자죠. 한데 결승만 되면 서둘렀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이인우. 전일도 혼자 달아났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어요. 막판 조용현에게 잡힐 뻔했습니다만 시속감을 발휘해 나갔었던 이인우 시속감도 좋았습니다. 이인우를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을 했었던 정관과 박일영 여기에 김유신이 이인우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인우가 직접적으로 챙겨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엄재천 있어요. 파울을 하지 않았던 선수 있긴 합니다만 쫓아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전일도 이누가 혼자 달아나는 경주전 펼쳐나가기 때문에 엄재천 따라간다는 보장 없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선수, 따라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일영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는 나름대로 선전을 펼쳐나갔어요. 하지만 전일은 무슨 생각을 갖고 경주전 펼쳐나갔는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긴 박일영. 하지만 금일은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박일영인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3번하고 7번,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박일영이 또다시 어찌할 바 모르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자리선 정도 실패하게 된다면 정관 정도는 직선에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7과 3호, 3호하고 37권 두 차권 중에서는 그래도 박일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3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7번, 5번이 삼복승선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김유신 받아가는 작전 펼쳐나갔어요. 금일도 발주대 좋습니다. 어차피 마크형들 다툼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유신과 엄재천이 쫓아가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유신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영현 전일 이인우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그 격차를 좁혔었던 조영현 몸 상태나 컨디션만큼은 최상인 것 같습니다. 조영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범중이라든지 김병도로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김병도보다는 김범중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범중이 작년까지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머리급으로 경주를 펼쳐 나갔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했었던 김범중. 전일도 직선에서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방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머리 쳤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직선에서 추입을 당하면서 김용남에게 추입을 당하면서 2차권에 만족했었던 김범중. 최근 들어서 김범중의 그런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일도 때릴 것 같습니다. 조용현이 몰고 가죠.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을 했었던 조용현 입장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김범중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번 김동환 16기 동기생이고, 전일 정동환 컨디션 괜찮았어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는데 막판 송영진에게 따먹히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컨디션만큼은 최상인 것 같습니다. 조용현과 정동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김범중이 시속감이 좋다면 6번이 짧게 따는 경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주력입니다. 6번, 5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김범중이 요즘 컨디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만 재기량 발휘 나간다면 조영현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병도가 주도권 잡아 나가고 김범중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병도가 때리고 조영현이 김병도만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범중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면서 머리 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중이 머리 치면 조영현이 빠져야지 배당이 나와요. 그 점 때문에 김범중이 머리 치게 된다면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3번, 5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번하고 2번, 5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이번 편성 6번과 3번입니다. 6번과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항차에 구입하신 다음에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또는 경륜항 검색 후 다운받거나 PDF 다운받으시거나 어플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또는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급 부산 교차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